안녕하세요. 최혁도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4장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이 벡터 스페이스는 사실 2장에서 거의 다 했는데, 이제 4장에서는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를 보면은 2장에 이렇게 여기도 서브스페이스 개념이 있죠. 서브스페이스 개념이 나와 있는데, 4장을 보면은 이 서브스페이스의 개념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이게 9개의 소챕터로 이루어져 있죠. 이 보면 뭐 랭크, 코디네이트 시스템, 베이시스 이런 개념들 이 앞에서 디멘전 앤 랭크 이런 걸로 다 공부를 했었잖아요. 이 뒤쪽 내용에서 한 2.7부터 2.9까지 해서 서브스페이스와 뭐 디멘전, 랭크 이런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비슷한 개념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많은 내용을 통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4장으로 돌아가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벡터 스페이스와 서브스페이스예요. 이 정의는 이미 앞에서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죠. 자, 벡터 스페이스 여기 데피니션이 나와 있죠.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non empty set이다. 비어있지 않은 어떤 셋인데 어떤 오브젝트의 셋인데 어떤 오브젝트냐면 벡터다. 벡터의 셋이다.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비어있지 않은 그냥 벡터의 집합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벡터의 집합인데 어떤 그냥 임의의 벡터들을 모아놓는다고 해서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르진 않고 이 두 개의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뭐 닫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 더한 것이 그 벡터 스페이스 안에 들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 안에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더하기 그 두 개의 벡터를 더했을 때 다시 그 벡터 스페이스 안에 포함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스칼라벨을 해도 다시 그 벡터 스페이스 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더하기와 그 스칼라 곱에 이제 닫혀 있을 때 벡터 셋들이 더하기와 스칼라 곱에 닫혀 있을 때 그런 걸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고, 여기 이제 엑시엄이라고 하는 거는 엑시엄이라고도 하고 뭐 포스츄레이트라고도 하는데 공리라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증명할 필요가 없는 항상 참인 명제인데, 사실 이런 것도 증명을 다 할 수가 있어요. u와 v를 더했을 때 u와 v가 이제 u와 v가 v 안에 있는 벡터라고 했을 때 이 uvw가 벡터 안에 들어있고 cd가 그냥 임의의 스칼라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uv 합은 v 안에 들어있다. 이것도 증명할 수 있고, 뭐 u 플러스 v랑 v 플러스 u랑 같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더 이상 이런 거에 대해서 증명하지 않겠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 줄 한 줄 읽어보면 사실 벡터 연산에서 당연한 소리죠. 네, 벡터 연산에서 0 더하기 u는 u 더하기 0은 u다. 뭐 u 빼기 u는 0이다. 그 다음에 어떤 벡터에다 스칼라 c를 곱하면 cu도 역시 v 안에 벡터 스페이스 안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스칼라가 분배 법칙되는 거, 뭐 이것도 다 사실 당연한 소리죠. 네, 그냥 벡터끼리의 계산으로 봤을 때. 근데 이런 결과가 모두 다시 벡터 스페이스 V 안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뭐 더하기를 해도 다시 벡터 스페이스에 들어가고 스칼라 곱을 해도 다시 벡터 스페이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직선적인 형태를 띠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제한된 범위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어떤 제한된 범위 형태로 나타내는 건 없고 항상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인데 이제 방향이 제한되어 있을 뿐이죠. 크기는 제약이 없고 이렇게 범위로 이렇게 제약이 된 그런 벡터 스페이스는 없고 항상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인데 그 방향에 얼마나 제약이 있느냐에 따라서 뭐 디멘전이라든가 랭크 이런 게 달라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벡터 스페이스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서브스페이스예요. 사실 벡터 스페이스와 여기 밑에 써 있지만 벡터 스페이스와 서브스페이스는 개념적으로는 같은 건데 그냥 우리가 지칭하는 명칭이 좀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지칭하는 이제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거 서브스페이스도 어차피 벡터 스페이스의 모든 성질을 만족하는데 어떤 큰 벡터 스페이스 안에 내부에 들어있는 작은 벡터 스페이스라는 의미로 서브스페이스라는 의미를 쓰는 거지 벡터 스페이스와 서브스페이스가 의미적으로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벡터 스페이스 V에 대한 서브스페이스 H는 이런 프로퍼티를 가져야 된다. H는 벡터 어디션에 닫혀 있어야 된다. U와 V가 H 안에 들어있으면 U 플러스 V도 H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스칼라 곱에 닫혀 있어야 된다. 어떤 U가 H 안에 있으면은 U에다가 어떤 스칼라를 곱한 CU도 H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 이것도 다 벡터 스페이스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every subspace is a vector space고 every vector space is a subspace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그러면 이제 서브스페이스를 어떤 벡터 스페이스든 서브스페이스든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은 벡터 스페이스나 서브스페이스나 모양이 뭐 제한된 범위가 아니라 이게 뭐 무한대부터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벡터의 개수도 당연히 무한계이기 때문에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어떤 스팬셋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좀 일반적이죠. 자, 어떤 여기 예제를 보면은 V1과 V2가 벡터 스페이스 V 안에 있다고 했을 때 V1과 V2로 이제 스팬한 공간 H가 이제 V에 대한 서브스페이스를 보여라라는 거예요. 벡터 스페이스에 V1과 V2가 있는데 큰 벡터 스페이스 V에 이 안에서 이제 이 두 개의 벡터로 스팬되는 공간이 V에 대한 서브스페이스를 증명해라 라는 거죠. 이게 서브스페이스임을 증명을 하려면 일단은 V1과 V2가 이제 벡터 스페이스 V 안에 들어 있는데 이들끼리 뭐 더하거나 아니면 스칼라 곱을 했을 때 여전히 벡터 스페이스 V 안에 들어 있음을 보여주면은 이게 H가 V에 대한 서브스페이스임을 보여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V의 제로 벡터가 H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 당연히 제로 벡터도 H 안에 들어 있겠죠. 왜냐면 H라고 하는 건 V1과 V2의 모든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스팬이라고 하는 거는 뭐 W인데 W가 뭐 C1 V1 플러스 C2 V2 이고 C1과 C2가 임의의 상수일 때 네. W는 V1과 V2의 뭐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인데 여기에 있는 웨이트가 임의의 실수일 때 이 모든 W의 조합이 이 스팬 V1, V2인 거죠. 그래서 C1과 C2가 아무 값이 되어도 되는데 그 이 C1과 C2를 둘 다 0을 넣었을 때 이제 W가 0이 나오기 때문에 W가 0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0벡터도 H 안에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더하기에 닫혀있다를 보여주면 되는데 어떤 H 위에 H라는 서브스페이스에 V1과 V2가 있고 H라는 서브스페이스에 U와 W라는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 이 H라는 서브스페이스 자체가 V1과 V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돼야 되니까 H 위에 있는 임의의 벡터 U도 V1과 V2로 표현이 돼야 되고 H 위에 있는 임의의 벡터 W도
V1과 V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죠. 그런 다음에 저 위에 이제 그 더하기 닫혀 있다는 그 B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B를 증명하기 위해서 U와 W를 더해보는 거예요. U와 W를 더했는데 더하기를 했더니 뭐 V1과 V2에 대한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니까 다시 V1과 V2에 대한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로 V1과 V2의 상수 곱해가지고 더해진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U 플러스 W도 결국에 이 스팬 V1, V2 위에 있게 되죠. 왜냐면 이것 자체도 V1과 V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인데 V1과 V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이 V1, V2 스팬에 포함이 되죠, 당연히. 그래서 H 위에 있는 U와 V를 더해도 결국에 다시 H 안으로 포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H is closed under addition. 이 성질을 만족하죠. 두 번째 성질을. 그 다음에 이제 상수곱을 해도 여전히 H 안에 들어있는지만 보면 되는데 어떤 U라는 벡터 H 안에 들어있는 어떤 U라는 벡터가 있는데 U는 이제 당연히 V1과 V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여기다 어떤 상수배를 했을 때도 역시나 V1과 V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스팬셋 안에 들어가게 되죠.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U에다가 어떤 H 위에 있는 U라는 벡터에다가 상수를 곱해도 다시 H에 포함이 되므로 H는 이제 closed under scalar multiplication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A, B, C 세 가지 성질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H는 V의 서브스페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H가 V의 서브스페이스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일단 여기 있는 그 H의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되는 이 V1, V2가 일단 V라는 더 큰 그 벡터 스페이스에 들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의 조합을 그러니까 V1과 V2가 일단 벡터 스페이스 안에 들어 있으니까 이게 H가 서브스페이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서브스페이스라는 말을 쓰려면 서브스페이스가 되려면 이렇게 0벡터 들어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에 닫혀있고 곱하기에 닫혀있고 그런 스칼러 곱에 닫혀있고 이런 성질들을 만족해야 서브스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실은 이제 이 서브스페이스라고 이제 더 정확히 하려면 더 명시적으로 하려면 이 C 곱하기 U 자체도 H 안에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V에도 포함된다. U 플러스 W가 H에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제 V에도 포함된다. 거기까지 하면 좀 더 명확하게 H가 V의 하위 집합 서브스페이스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에 티오럼 1은 뭐냐면 여기 예제에 있는 걸 그냥 티오럼으로 쓴 거예요. 여기 예제에서 한 거를 그냥 티오럼으로 쓴 건데 V1에서 V까지가 V의 벡터 스페이스 V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 안에 들어 있으면 이 벡터들의 스팬셋은 V의 서브스페이스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예제한 거랑 이제 같은 얘기인데 좀 더 이제 일반화해서 티오럼으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벡터 스페이스 V에 들어있는 벡터들로 이제 스팬셋을 만들게 되면 이런 걸 이제 서브스페이스 스팬드 바이 V에서 이 벡터셋 스팬드 바이 이 벡터셋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이 스팬셋은 네, 그래서 어떤 서브스페이스가 주어졌을 때 H의 스패닝 셋은 V1에서 뭐 VP까지 이 벡터들의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뭐 그런 뜻이죠. 자, 이그젬플 11은 H가 어떤 셋 오브 올 벡터스 이런 형태를 가진 모든
어떤 임의의 벡터라고 했을 때, 그리고 a와 b가 임의의 상수 스칼라라고 했을 때 h가 만드는 요 벡터 스페이스를 요 h가 만드는 이 벡터 셋이, 이건 여기까지는 일단 벡터 셋인데, 이 벡터 셋이 4차원 공간의 서브스페이스임을 보여라 라는 거죠. 4차원 공간의 서브스페이스. 그러면 h라는 게 이게 지금 가로로 써져 있는데, 이걸 세로로 써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벡터 h라는 어떤 h라는 벡터 셋 안에 들어있는 임의의 벡터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벡터를 a와 b로 이제 분해해서 보면은 이 두 개의 v1과 이 v1과 v2의 두 개의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티오럼 1에서 티오럼 1에서 보면은 이제 벡터 셋이 v1과 v2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여기 v1과 v2가 있고, 이들의 임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까지 다 포함하는 벡터 셋이 h다. 그러니까 근데 이때 h가 이제 어떤 4차원 공간의 서브스페이스임을 보여주면 되는데, 뭐 제대로 증명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띠오럼으로 이미 정리를 했으니까 이걸 그냥 이용을 해가지고, 일단은 여기 있는 v1과 v2가 4차원 공간 안에 들어있고, v1과 v2가 4차원 공간 안에 들어있고, 이들의 스패닝 셋으로 만든 h는 이제 v의 서브스페이스라고 띠오럼 1에서 정리를 했으니까, 그냥 요 h라는 게 결국에 요렇게 여기에 있는 h가 이렇게 v1과 v2의 스패닝 셋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h는 v의 서브스페이스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띠오럼 2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example은 뭐냐면, 자, 어떠한 밸류 h에 대해서 y가 마이너스 4, 3, h라고 되어 있는데, y가 서브스페이스, 3차원 공간에 어떤 서브스페이스 안에 들어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h가 어쩔 때 이 3차원 공간에 이 서브스페이스에 들어갈 수 있겠냐. 그 서브스페이스는 v1과 v1, v2, v3의 스패닝 셋으로 v1과 v2와 v3의 스패닝 셋으로 만들어진 서브스페이스 안에 y가 들어가려면 h가 몇이어야겠냐 라는 질문이죠. 번역하기 어렵네요. 그러면 이게 y라는 게 이 v1, 2, 3로 이루어진 스패닝 셋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니까, 그 반응은 뭐냐면 v1, 2, 3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y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게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v1과 v2와 v3에다가 어떤 3차원 벡터 x를 곱했을 때 y가 나오는 이런 벡터 x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x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이 식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역시나 그 에슬론 폼을 만들어 봐야죠. 여기서 이제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만들려면 v1과 v2와 v3로 만들어진 이 v1, 2, 3를 여기다가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를 여기다 놓고, 어그멘티드 매트릭스 만든 다음에 이제 에슬론 폼으로 로우 리덕션 해보면 되는 거죠. 로우 리덕션 해가지고, 자 했더니 결과적으로 피벗이 다 나오지 않고, 지금 여기는 이제 그냥 0이 나와 버렸는데,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줄이 중요해지겠죠. 여기에 어떤 뭐 1이라든가 2라든가 뭐 어떤 의미의 스칼라가 0이 아닌 값이 나와 있으면, 이건 무조건 모든 h에 대해서 다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0이 돼 버리니까 조건에 따라서 솔루션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겠죠. 뭐냐면 결국에 0은 h-5인데 이 식이 만족을 하면은 솔루션이 하나 존재하는 거고, 이 식이 만족하지 않으면은 이 식이 만족을 해야 여기 프리 베리어블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프리 베리어블로 이루어지는
무한개의 솔루션이 존재할 거고, 하지만 이게 만족하지 않으면은 해가 아예 하나도 없게 되겠죠. 쉽게 말해서 여기 끝에가 0, 0이면은 여기에 프리 베리어블이 여기 하나 생겨가지고 x3가 프리 베리어블이 돼서 이제 무한개 솔루션이 존재하는 거고, 이게 아니라 뭐 0, 1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아예 답이 솔루션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솔루션이 있으려면, 그러니까 y가 이 서브스페이스 안에 들어가려면 일단 솔루션이 존재를 해야겠죠. 이 식의 솔루션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식에 만족을 해야겠죠. 0은 h-5다. 그래서 h는 5다. h는 5가 되어야 여기서 이 식이 컨시스턴트 해지고 그래야 이제 이 벡터들의 선형 조합으로 y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h가 5가 되어야 하죠.